네, 두 번째 소식, 17년 표류된 서초 헌인마을 개발 초읽기 11개 블록 전체 건축 허가 완료라는 기사를 보면서 이 헌인마을 소식을 좀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 그 르에 러퍼하우스 헌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던 고 단지가 본격화가 되면서 이제 본 PF 전환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일 텐데 한번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의 요약 부분을 보게 되면 총 사업 규모 1조 5천억 원, 신원 종합개발과 롯데건설 올해 9월 착공 예정, 최고급 주거단지로 조성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헌인마을이 어딘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내곡동 374번지 1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지 면적은 4만 평 정도 됩니다. 지금 뭐 가구거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 내곡동의 그 주변이 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지입니다. 최근에 이 박태양 TV에서도 저희가 그 현장에 가가지고 좀 주변을 둘러보는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여기가 약간 이제 강남 중심부 도심에서는 좀 많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강남 접근성이 좋은 곳에 이렇게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 좀 프라이빗하게 부촌으로 만들 법한 그런 입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요 주변에 뭐 가까운 곳에 인프라나 이런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 자체를 그냥 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를 뭔가 한국판 비버릴즈처럼 뭐 명품 타운 같은 것도 만들고 이 안에 인프라를 넣어가지고 하나의 정말 고급 주거 타운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사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일 건설 및 개발업계에 따르면 헌인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2022년 6월과 올해 4월 각각 서초구청으로부터 환지계획 인가 승인과 건축 심의를 받은 이후 지난 6일까지 11개 블록 전체에 대한 건축 허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 1원 대지 면적 4만 평 부지에 최고급 공동주택 222가구를 짓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만 1조 5천억 원이 투입될 걸로 예상된다. 이게 4만 평 부지에 222가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넓은 겁니다. 현 시점에 이런 단지형 고급주택 중에 좀 클래식이라고 평가받는 한남 더일 같은 경우에도 대지 면적이 3만 평이 조금 넘는 대지에 600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남들보다 한참 더 큰 땅에 222가구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한남 더일도 무슨 리조트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것보다도 굉장히 더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이겠죠. 222가구가 들어가게 되면. 근데 또 그거랑 맞물리면서 드는 생각이, 최근에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도 말씀을 길게 들었지만 이런 시공비도 올라가고 금융비용도 비싸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낮은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또 이렇게 큰 대지에 222가구만 들어오게 되면 세대당 분양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게 이제 당연한 논리겠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고가의 그런 이제 분양 상품으로서 이제 재탄생이 될 예정인데, 이제 그런 것들의 사업성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수요층들도 그렇고 업계에서도 좀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헌인마을은 그동안 사업지가 대모산과 능인산을 끼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프라이빗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는 데다 강남 업무지구로의 이동도 수월의 전통 부촌이 한남동과 청담동, 성북동에 이은 고급 주택지로 최고의 여건을 갖췄다는 업계의 평가를 받아왔다. 이 방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이 당연히 뭐 이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사실 17년을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시기적으로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약간 드는 게, 예전에는 사실 뭐 한남동, 청담동, 뭐 성북동이나 뭐 평창동 같은 데를 이제 고급 주거 지역이 아니라고 뭐 말할 사람은 뭐 전혀 없겠지만, 박태양 TV 통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핫한 이제 고급 주택들, 뭐 나인원 한남이나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거, 아니면은 빌라 중에서는 뭐 PH19 같은 거, 아니면 또 뭐 시그니 레지던스 같은 거, 이제 공통점들이 뭔가 좀 노출돼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되는, 보통 이렇더라라는 게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 처음에 뭐 이제 한두 케이스 있을 때는 그냥 뭐 그런 수요도 있나 보다, 뭐 젊은 사람들끼리 가는, 또는 뭐 이제 뭐 일종의 허세 수요 뭐 이런 시선이 있었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이런 것들의 거래도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의 이제 수요가 가는 흐름들이 좀 눈에 보이는 게 있다 보니까 많이 좀 이제 인식도 바뀌고, 이런 것들이 요즘 트렌디하구나라는 인식이 약간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타일은 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이렇게 옛날엔 평창동, 성북동 같이 막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완전 부촌에서 이렇게 모여 사는 요런 느낌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 베스트라고 보기는 어려운 좀 그런 케이스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아주 비싼 집을 매입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뭐 전통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회장님 막 이런 분들이라기보다 좀 젊은 기업가나 연예계 종사자들이나 뭐 이런 그 영앤 리치들인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서 좀 그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수요층들은 좀 젊은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좀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는 흐름이
있고, 근데 또 다른 차원에서는 원래 같으면은 이런 하이엔드 주택에 전혀 관심이 없을 법한 그런 뭐 전통의 부자나 뭐 회장님이나 아니면 전통의 부자 계열의 그런 자녀분들도 약간 전통의 부자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도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갖고 약간 트렌드화가 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꿈틀꿈틀한 상황이란 말이죠. 최근에 이런 하이엔드 주택 같은 것들이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영업을 하고 상품들이 좀 단지가 여러 개 나오고 이러면서, 그래서 사실은 여기가 오히려 뭐 젊은 영앤리치 막 연예인 뭐 이런 이제 분들보다 이런 거를 이제 좋아할 법한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 수요를 잘 공략을 하게 되면은 더 좀 좋은 단지로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번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의 트렌드랑은 좀 달라지는 게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급주택 수요층들의 연령대가 젊어지게 되면서,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꺾어가지고 요즘은 또 이제 그런 전통의 부자나 아니면은 영앤리치 중에서도 뭐 아치울 막 이런 데 가 있는 뭐 유명 연예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수요라든지 아니면 아예 정말 그런 뭐 기업인 막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허니마을 사업지 르겔 어퍼하우스 허닌 같은 경우에 이제 깨야 되는 그 숙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타겟, 그런 이제 전통의 부자, 기본적으로 그런 좀 연배가 있는 부유층 대상의 분들을 잘 타겟팅 해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그런 분들이 좋아할 법한 입지가 맞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옛날에 우리 연배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부자여도 막 이런 주거지 같은데 이렇게 돈 이렇게 많이 깔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돈을 함부로 안 쓰고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요즘 젊은 부자들은 그래도 이제 좀 누리고 살자 이러고 슈퍼카도 타고 이러는데, 옛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잘 없고 이러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어쨌든 굉장히 고급 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분양가도 높게 측정해가지고 이제 분양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어디쯤에서 잘 그 절충안을 찾아가지고 적정선을 찾아서 잘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여기 단지가 그런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비버릴즈 같은 느낌으로 명품 타운 같은 것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심부에서 떨어진 고급 주택 뭐 평창동, 성북동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요 자체를 뭔가 이 안에 컨텐츠를 만들어서 젊은 부자들도 올 수 있게 만들려는 요런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요즘 이제 그런 흐름 있지 않습니까? 뭐 프라다 같은 데서도 오지 같은 데 컨텐츠 뭐 만들어가지고 매장 만들어가지고 막 유명한 막 미국 연예인도 막 가고 막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요즘은 그 상품성이 좋고 컨텐츠가 있으면 좀 떨어져도 간다, 그런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성북동, 평창동 같은 고급 주거 지역이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도심에서 떨어진 메이저한 느낌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는 이 자체 여기에서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젊은 수요층도 넘어올 수 있는, 요렇게 가는 것도 또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물론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강남에서 접하게 되는 그런 다른 하이엔드 뭐 주택이나 오피스 분양 사업지랑 차원이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4만 평짜리 대지기 때문에 한남 더일보다도 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남 같은 데서 접하는 거는 막 커봤자 뭐 2, 3천 평이고 보통은 뭐 500평, 1000평 막 이런 것들인데, 이거 4만 평이기 때문에 사실 집만 설계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아예 단지 자체를 그냥 도화지에다가 어떻게 이걸 구성하느냐에 따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그런 전통의 부자들이 좋아할 법한 그 성북동, 평창동의 좀 트렌디한 버전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은 이 안에를 뭔가 트렌디한 컨텐츠로 채워가지고 젊은 부자들도 올 수 있게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고 확장성이 넓은 게 사실이긴 한 거죠. 사실 4만 평 정도면 이게 뭐 1000평짜리 땅에다가 이 안에다 뭐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멀리서 오게 한다 이러면은 좀 그게 과장일 수 있는데, 여기는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는 땅이긴 한 거죠. 어쨌든 강남에서 접근성이 좋은 것도 맞고 대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이어가 보면요.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허닌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2002년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이 서울시의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심의위원회가 2003년 4월 사업지 전부를 당초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를 하는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며 조건부 가결하면서 시작됐다. 이게 무려 지금 20년 전 이야기인 거죠. 이후 허닌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2006년 4월에 삼부토건 등이 설립한 우리강남 PFV라는 SPC가 허닌마을 토지 전부를 매입해 자신들의 사업으로 하겠다며 우리은행 등에서 4,27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구역 토지 75% 만 약 10만여 제곱미터를 일시불로 매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업구역 토지 전부를 이제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입을 못하게 되면서 뭐 지분 쪼개기, 명의 신탁자 이런 것들과 함께 어쨌든 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러면서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랑 마찰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부도가 났다. 그 기존의 삼부토건 등 회사가 만든 그 특수목적 법인이. 그러면서 2015년에 결국에 이 허닌마을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됐다라는 내용이고요. 대략 요약을 해보면, 그러니까 초반에 좀 무리하게 이제 강행을 했다. 그래서 사업이 2015년도에 중단이 됐다. 이게 최초로 사업이 시작이 된 지 이것도 거의 13년 정도의 만의 일인 거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좋은 땅인데 사업이 순탄치가 않았다. 지금 이제 사업이 시작된 지가 거의 20년이 돼 가는 건데 순탄치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최근의 근황은 아까 기사 제목에 나와 있었듯이 이제 11개 블록 전체가 이제 건축 허가를 마쳤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좀 전달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으로써 지금 이제 신원종합개발이라는 회사와 롯데건설이 이제 공동 시공사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으로써 이제 최근에 또 이슈가 있는 그 청담 르엘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그 단지가 또 있죠.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브랜드 르엘이 여기에 또 이제 들어가고 롯데건설이 참여를 하니까. 그리고 고급 주택 중에 또 어퍼하우스라는 이제 브랜드를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이제 그 두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고급 주택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사는 이제 9월쯤에 착공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 네임이 아마 르엘 어퍼하우스 헌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신원종합개발 관계자는 르엘 어퍼하우스에는 당사자의 경험과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상위 자산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고급 주거시설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 대지가 워낙에 크고 지금 이렇게 좀 고급 주거에 집중을 한 두 회사가 합쳐가지고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떤 기획이 나올지가 좀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예 이제 우리 그 전통의 부자 좀 연배가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옛날의 전통 부촌 같은 느낌의 그런 고급주택 단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런 영광을 얻을지, 아니면은 아예 이 4만 평이라는 이 땅이 엄청나게 큰 거를 활용해가지고 이 안에 진짜 컨텐츠를 채워가지고 젊은 부자들이고 막 연예인들이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단지가 될지, 어쨌든 뭔가 좀 방향은 이제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이도저도 안 되면 이게 그냥 중심지에서 조금 먼 약간 청담동, 한남동 이런 주요 그 메이저 입지에 약간 하이오한 같은 버전으로 되면은 이 사업의 그 주체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분양가를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아치울 마을 이런 데가 나쁜 게 아니지만 이런 데가 청담동, 한남동보다 더 비싼 가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고급 빌라 같은 게 만약에 청담동 정도의 가격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시도하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사실 근데 굉장히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지적인 열의를 뭔가 이런 대지 큰 거나 뭐 컨텐츠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전통에 붙은 옛날에 그런 평창동, 성북동 세대의 그런 영광을 여기로 뭔가 다시 가져와서 전통의 부자분들 다 오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좀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헌인마을 소식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좀 기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화지, 이 넓은 도화지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한번 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open up to me, show me what's inside. Mother Nature made us to intertwine.